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 2025년 11월 19일인데, 와, 정말 시기적절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졌다. 정말 어제 아침에 나오는데 뼈가 시리더라고요. 이런 갑작스런 추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날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늘 듣는 얘기죠.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단계, 아니 두 단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온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면역 체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질병들이 고개를 드는지 이걸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 갑작스러운 추위가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이요. 호흡기랑 피부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격 목표, 호흡기부터 시작해보죠. 기사에서 보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면역력 저하더라고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이 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확 써서 쉽게 피로해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건 뭐 상식적인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몸은 항상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외부 온도가 갑자기 15도씩 떨어지면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네, 몸속 보일러를 그냥 최제로 가동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에너지가 전부 체온 유지에 쏠리다 보니까 정작 외부의 적,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싸워야 할 면역세포들은 활동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일종의 에너지 재분배 과정에서 면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 몸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급한 불, 즉 체온 유지부터 끊으라 방어 시스템에 쓸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범을 하나 더 지목해요. 공범이요? 네, 바로 건조한 공기입니다. 겨울철엔 대기가 아주 건조해지잖아요. 이때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코랑 목의 점막도 똑같이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군요. 원래 촉촉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먼지나 바이러스를 딱 잡아줄 텐데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성벽이 마르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원래 끈끈한 점액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딱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건조해지면 필터 기능이 거의 마비가 돼요. 필터가 고장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바이러스가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 몸속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고요. 결국 염증이 쉽게 생기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감기, 의학용어로는 급성 인두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목감기 증상들 보니까 열 나고 입맛 없고 목 따끔거리고 다들 겪어본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목이 아플 때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요. 저도 어릴 때 목 아프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냥 애 달래주냐는 게 아니었나 봐요. 네,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증요법,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염증 때문에 붓고 열이 나는 목 부위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가라앉고요. 또 그 차가운 감각이 신경을 좀 둔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요즘은 염증엔 설탕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아이스크림은 달콤하니까 설탕이 많을 텐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기사에서 혹시 그 부분까지 다루나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사에서도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이건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통증 완화 목적이라고요.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당분이 염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당장의 통증을 줄여서 뭐라도 좀 먹고 컨디션을 회복하게 하는 단기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아하. 물론 이걸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기사에서도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인두염은 항생제 없이 해열제나 이런 대증요법만으로도 며칠 안에 좋아진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야 한다는 위험 신호들도 명확히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증상이 2주 이상 간다거나 39도 넘는 고열, 누런 콧물,
귀통증, 그리고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이런 증상은 단순 목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고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런 콧물이나 귀통증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세균이 2차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아, 2차 감염? 네,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해요. 생활 속 예방법도 구체적이어서 좋았어요. 저도 목이 칼칼하면 뜨거운 차를 마시곤 했는데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내 습도는 50%로 유지해라. 솔직히 고백하면 저 가습기 채우는 거 귀찮아서 잘 안 쓸 때 많거든요. 하하, 다들 그렇죠. 근데 오늘 성벽이 마른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울산 엘리아병원 최승병 과장의 조언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줘요. 어떤 거죠? 바로 비염 같은 기저질환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코로 숨 쉴 때는 코털이랑 점막이 1차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입으로 숨 쉬면 차고 건조하고 먼지 섞인 공기가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목으로 들어가요. 그럼 점막이 훨씬 더 빨리, 더 심하게 건조해지겠죠? 아,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비염이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최 과장님이 감기를 방치하면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고요. 맞아요. 노년층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폐렴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 이게 주요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단순 감기를 넘어서 올해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도 있더라고요. 수치가 정말 놀라웠어요. 2025년 10월 넷째 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13.6명.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요. 와, 3배 이상? 네. 이 수치가 더 무서운 이유는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독감하고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목 아픈 거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오면 의료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건데 결국은 손 씻기, 양치질 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건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미리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혹시 내가 아프면 마스크를 꼭 써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다 배웠잖아요. 나 하나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요.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 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호흡기 질환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결국 핵심은 촉촉한 방어막을 지키는 거였네요. 외부의 건조함으로부터 우리 몸 내부의 점막을 지키는 것. 오, 이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방어막은 사실 피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부도 이 건조한 공격에 똑같이 취약한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료의 두 번째 파트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추위와 건조압이 공격하는 또 다른 전선, 바로 피부죠. 특히 겨울철에 악화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건선을 꼽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자가 약 15만 6천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에요. 건선이라고 하면 그냥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각질 생기는 병,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만성 전신 염증 질환이라는 뭔가 되게 무서운 이름으로 정의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게 바로 건선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 문제는 우리 몸속 면역체계의 오작동에 있다는 뜻이죠. 면역체계의 오작동이요? 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아군인 우리 몸의 정상세포, 구체적으로는 피부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 셈이죠. 우리 편 군대가 갑자기 저를 공격한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TH1, TH17이라는 특정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염증 물질을 마구 쏟아내요. 이 염증 물질이 피부 각질세포한테 더 빨리 증식해 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정상적인 피부세포는 약 한 달 주기로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데 건선 환자는 이 주기가 3에서 4일로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요. 미처 떨어져 나가지 못한 각질세포들이 계속 쌓이면서 은백색의 두꺼운 각질층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나는 거군요. 근데 이게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방치하면 관절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정말 무섭네요. 악화 요인으로 유전이나 스트레스와 함께 차갑고 건조한 기후가 명확하게 꼽혔고요. 네, 고려대한암병원 피부과 김대현 교수의 설명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줘요. 겨울에는 햇빛 쬐는 시간이 줄어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는데 이 비타민 D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 네, 여기에 건조한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계속 빼앗아가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고 더 안 좋아지겠죠. 맞아요. 그런데 건선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해요. 긁어서 생긴 그 피부 손상 부위에 또 다른 건선 병변이 새로 생기는 쾌분화 현상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었더니 병이 덮여지는 거죠. 와, 정말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김대현 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보습제를 충분히 그리고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군요. 피부에 인공적인 보호막을 씌워서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혹시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특정 제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요. 향료나 자극적인 성분이 없는 저자극성 제품을 선택하고 제형보다는 얼마나 자주 충분히 바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냥 건조할 때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인 3분 이내에 반드시 바르는 걸 습관화해야 한다고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때를 미는 행위는 피부 보호막을 아예 벗겨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피해야 하고요. 듣고 보니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나 결국 핵심은 비슷하네요. 연말연시라 술자리도 많고 생활 리듬 깨지기 쉬운데 이런 것들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인상 깊었어요. 결국 장기적인 생활 관리가 답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건선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으로 접근해야 해요. 꾸준한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 면역 군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증상 악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이죠.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갑작스런 추위가 우리 몸의 호흡기와 피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어떻게 공격을 가해오는지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봤어요. 들어보니까 결국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였네요. 외부의 공격에 맞설 우리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몸 안팎의 습도, 다시 말해 촉촉함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맞아요. 오늘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 연결성에 있는 것 같아요. 차갑고 건조한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하나의 원인이 우리 몸 내부의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목감기나 독감이라는 호흡기 질환과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구체적인 증상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네, 그 연결고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환경과 생활 습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몸의 방어 시스템, 그게 목 안의 점막이든 피부든 결국 건조해질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습기나 보습제 같은 물리적인 방법 외에 어쩌면 우리의 현대적인 삶, 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실내 생활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